단순한 건강검진일 뿐이라 생각했던 은호. 그러나 그 순간 고성희는 비밀스러운 검사를 의뢰하고 말았죠. 그리고 며칠 뒤 봉투 속에서 드러난 단 하나의 숫자. 99.99%. 이 수치가 드러낸 진실은 은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고 맙니다. 늦은 오후 은호와 고성희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한 은호는 차분히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죠.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던 은호의 손길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고성희는 달랐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간호사가 검진 항목을 확인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지은호님, 일반 검사와 초음파, 혈액 검사 진행하시고요. 3층 검진센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지만 고성희의 시선은 서류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특수검사 항목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3층으로 오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이사장님, 저보다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성희의 표정은 금세 굳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건 단순한 건강검진 결과가 아니었으니까요. 체열실. 은호의 팔에 지혈대가 감기고 주사침이 들어갔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혈액이 천천히 튜브를 채워나갔습니다. 은호는 괜히 떨리네요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작은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반면 고성희는 간호사에게 짧게 속삭였습니다. 추가 패널 부탁드립니다. 결과는 저에게만 직접 전달로요. 은호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순간 이미 비밀스러운 검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고성희의 서재.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진 방 안에서 그녀는 병원에서 받아온 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종이를 펼친 순간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율 99.99%.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왔던 비밀이 수치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서류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을요. 성희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죠. 억눌러온 안도감, 그리고 다가올 진실의 무게에 대한 두려움. 그 시각 은호는 카페에서 평범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검진이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커피잔을 닦으며 하루를 정리했죠. 하지만 곧 그 결과가 드러나면서 은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99.99%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그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은호의 삶 전체를 뒤흔들단 하나의 운명이었습니다. 피는 때로 진실을 드러내고 때로 운명을 바꿉니다. 은호와 고성희의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 이들의 삶은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늦은 오후, 번화가의 작은 카페 테라스. 영란은 평소보다 밝은 옷차림에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민정호였습니다. 정호의 농담에 영라가 소리내 웃는 모습은 늘 차분하고 무표정하던 그녀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광경을 우연히 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지환이었습니다. 멀리서 발걸음을 멈춘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정호와 눈을 맞추는 영라. 그리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지환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이랑?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시선은 영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건네준 작은 선물을 받고 수줍게 웃는 영나의 얼굴. 그 미소가 자신에게 향한 적은 있었던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완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카페 앞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듯 서 있었습니다. 한편 정호는 영나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영나 씨, 오늘은 그냥 즐겨요. 다른 생각 말고. 영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만에 마음을 내려놓은 듯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보다 영나의 고단한 삶을 알고 있기에 그녀가 누군가와 웃는 모습은 기뻐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묘한 서늘함과 질투였죠. 지완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곧 소나기에 힘만 주고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 가서 뭐라고 하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속으로 되뇌던 순간 영나가 정호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번화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호의 손이 영나의 팔에 스치자 지완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멀리서 따라가던 지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도 가까웠고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지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 마음속 질문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한 걱정일까 아니면. 지완의 눈빛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곧 등을 돌리고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나의 웃음을 지켜본 그 순간 지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저녁 무렵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다.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선글라스에 가려진 시선은 앞쪽에 있는 세 사람에게 고정돼 있다. 그들은 서로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골목을 따라 울려 퍼질 때마다 따라가는 발걸음은 무겁게 흔들린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멈추는 일은 없었다. 세 사람은 카페 앞에 멈춰 서더니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린다. 짧은 농담 하나에도 공감이 오가고 함께했던 기억을 공유하는 듯한 눈빛이 오간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세 사람의 호흡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뒤에서 지켜보는 시선은 그 광경을 낯설게 바라본다. 예전에는 자신이 함께 웃고 있던 자리였다는 사실이 더욱 그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잠시 후 셋은 다시 걸음을 옮겨 번화가 쪽으로 향한다. 웃음소리와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뒷모습은 오랫동안 함께한 가족처럼 끈끈해 보인다. 뒤를 따르는 그림자는 점점 불안한 기운에 사로잡힌다.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이제는 같은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이질감이 그 마음을 조여온다. 도착한 곳은 의외의 장소였다. 화려한 비밀 공간일 거라 짐작했지만 그들이 들어간 곳은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평범한 PC방이었다. 순간 걸음을 멈춘 그림자의 표정에는 허탈한 웃음이 스쳐간다. 그러나 허탈함 뒤에는 씁쓸한 기색이 짙게 번진다. 단순한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안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세 사람의 모습이 더 아프게 다가온 것이다. 안으로 들어간 셋은 자리에 앉아 게임을 시작한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며 경쟁하듯 티격태격하지만 웃음 속에는 자연스러운 친밀함이 묻어난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얼굴들은 환하게 빛나고 그 속에서 서로를 향한 시선은 점점 부드럽게 얽힌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눈빛은 차갑게 굳어간다. 환한 웃음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질투가 치밀어 오른다. 복도에 홀로 서 있는 그림자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한다.
가만히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도 떨림은 멈추지 않는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가고 눈빛 속에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결연함이 서서히 번져간다. 억눌러온 불안이 무너지고 질투가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흔들리던 눈동자가 차츰 고요하게 굳어가고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묵직하게 다가온다. 동시에 안쪽에서 들려오는 환한 웃음소리가 배경을 가득 메우며 화면은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세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게임에 몰두하며 웃고 있지만 그림자처럼 지켜보는 눈빛은 이미 관계 속의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 균열은 아직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거대한 파장으로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랑과 우정, 질투와 집착이 뒤엉킨 미묘한 감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로 향하고 있었다. 늦은 저녁, 비 내린 거리를 지나 작은 카페 안. 은호는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하루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고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들어온 성재. 그는 조용히 은호 앞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밀어주었습니다.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말해도 돼.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다정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 잘 버티고 있어. 하지만 그 대답은 그녀의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그 눈빛 속 슬픔을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성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넌 혼자가 아니야. 언제든 내 곁에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그 한마디는 얼어붙은 은호의 마음을 풀어내는 열쇠 같았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떨구다 이내 눈물이 맺혔고 성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은호는 마침내 눈물을 터뜨리며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가끔은 너무 두려워. 내가 뭘 해도 결국 다 무너질까봐. 성재는 잠시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무너져도 내가 잡아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교감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카페 건너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역. 창밖에 서 있던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눈물을 보이고 성재가 그녀를 다독이며 미소 짓는 장면. 그 모습은 지역의 가슴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왜 저 사람이어야 하지? 왜 내가 아닌? 지역의 손끝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질투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성재와 은호는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성재는 젖은 길 위에서 은호의 어깨에 우산을 씌워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 내린 거리를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멀리서 따라가던 지역은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결국 지역은 골목 모퉁이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빗속에 퍼져나갈 때마다 가슴속 질투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 왜 표현도 못하면서? 비에 젖은 얼굴을 스치며 지역은 낮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난 아니야. 그의 질투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은호를 향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증거였죠. 카메라는 빗속에서 홀로 선 지역의 흔들리는 눈빛을 담아내며 앞으로 이어질 세 사람의 관계가 더 깊은 갈등으로 빠져들 것을 예고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은호와 고성희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까요? 단순한 모녀의 재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